암호 알고리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먼저 암호화 모드를 살펴보고 있는데, 암호화 모드는 이제 대칭 암호화 알고리즘들은 중에 이제 블럭 사이퍼가 있고 스트림 사이퍼가 있는데, 블럭 사이퍼들은 일정한 크기의 입력들을 가지고 암호화를 해요. 그래서 현재 표준의 AES 같은 경우, 미국 표준의 AES 같은 경우에는 항상 입력으로 128비트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암호하고자 하는 데이터가 128비트가 작다. 그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채우기를 한다 그랬죠. 채워서 128비트를 만들어 주고요. 128비트가 크면은 쪼개서 암호화를 하는데, 쪼개서 암호할 때 쪼갠 다음에 독립적으로 암호하는 모드를 무슨 모드? ECB 모드라고 그랬죠. 근데 ECB 모드의 단점은 평문의 패턴이 암호문에 나타날 수 있어요. 블럭이 같으면 암호문의 블럭도 같아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암호 알고리즘 우리가 암호할 때는 ECB 방식으로 암호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CBC 모드라는 거가 있고, 오늘 가르쳐 드릴 카운터 모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 그건 말고도 있는데 가장 널리 쓰는 게 CBC 모드랑 카운터 모드입니다. 자, 잠깐 지난 시간에 얘기를 되새겨 보면은 채우기를 하는데, 이게 표준 채우기를 제일 많이 쓰는 방식이 이 방식이죠. 그래서 표준에서는 이렇게 한다 그러는데, 이 경우의 단점은 뭐예요? 정확하게 나누어지더라도 통으로 한 블럭을 채우게 해야 된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기존의 평문 크기보다는 암호문의 크기가 커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설명 안 드렸었는데, 암호문 훔침 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채우기 방법 중에 암호문 훔침 기법이라는 게 있는데, 요 기법을 사용하면은 암호문의 크기와 평문의 크기와 암호문의 크기를 일치시킬 수가 있습니다. 일치시킬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인 이런 채우기 방식에서는 채우는 데이터가 새로운 랜덤하지 않더라도 새로운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채우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결과의 암호문의 크기가 이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암호문 훔침 기법에서는 채울 때 채워야 되죠. PN 마지막 블럭이 그 암호문 블럭의 크기보다 작아요. 그러면 뭔가 어떤 데이터로 채워야 되는데, 기존 방식에서는 새로운 데이터를 갖고 와서 채웠어요. 여기서는 어떻게 채우냐면은 바로 전 블럭의 그 암호문 블럭에서 요만큼을 떼어다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만큼을 떼어다가 쓰고 있기 때문에 요 데이터는 내가 별도로 나중에 보내지 않아도 돼요. 보내지 않아도 얘를 복구하고 나면, 이 거꾸로 가면은 C'을 얻을 수가 있죠. 그렇죠? 어떻게 하냐면, 원래는 Pn-1은 완전한 블럭이에요. 그러면 얘를 암호하면 Cn-1이 나와야 되죠. 근데 얘를 Cn-1로 안 써요. 안 쓰고 얘를 Cn으로 쓰는데, 그 나머지 얘를 얻으려면 이 나머지도 필요하죠. 그 나머지를 어디다 붙여요? PN에다가 붙여요. PN에 붙여서 암호화를 하면은 얘가 완전한 블럭이 되는데, 얘를 Cn-1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풀 때 Cn-1을 풀면은 완전한 블럭이 나오겠죠. 그 중에 Cn과 비교해서 Cn과 같은 크기의 데이터를 뭘로 써요? PN으로 쓰고, 그 나머지는 Cn에다 붙여요. 그러면 얘를 풀면은 뭐가 나와요?
CN이 나오는 게 아니라 PM-1을 얻게 됩니다. 이게 암호문 훔치기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원리는 채울 때 쓸데없는 데이터로 채우는 게 아니라 수신자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로 채워가지고 그거를 안 보내도 되게끔 하는 방식을 쓰고 있어요. 잘 생각해 보시면은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그냥 PM-1이 CN-1이 되고 PN을 암호할 때 데이터를 그냥 내가 임의로 넣어서 암호해서 CN을 만들어요. 근데 얘는 그렇게 하지 않고 PN이 요만큼 되면은 CN- 원래의 CN-에서 요만큼만 CN으로 취하고 나머지는 뭘로 활용한다? 채우는 값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가 이렇게 마지막 블럭이 스위칭이 되죠. 그러면 암호문 훔친 기법을 쓰면은 항상 평문의 크기와 암호문의 크기를 일치시킬 수가 있어요. 단 문제는 뭘까요? 언제는 이게 안 돼? 블럭이 하나밖에 없으면 그거는 활용할 게 없는 거죠. 그렇죠? 최소 얘는 두 개 블럭이 될 때 쓸 수 있는 기법입니다. 블럭이 하나밖에 없으면 요만큼만 있어요. 하나만 딸랑. 그럼 얘는 뭐예요? 뭘 갖다 쓸 게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암호 훔친 기법은 언제만 유효하게 쓸 수 있어요? 블럭이 하나 이상일 때. 그렇죠? 하나보다 커야 되죠. 클 때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암호 훔친 기법을 여기서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CBC에서도 복잡하지만 활용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암호할 때 얘를 안 써요. 좀 늘면 어때? 그래서 표준에 표준에 있는 이 방식을 더 많이 씁니다. 그렇지만 알아두세요. 암호문 훔친 기법이라고. 얘를 쓰면은 평문의 크기와 암호문의 크기를 일치시킬 수 있다. 그렇게만 이해해 주시고요. CBC 모드는 살펴봤어요. 근데 CBC 모드는 ECB 모드의 단점을 극복하고 있죠. ECB 모드의 단점이라는 것은 평문의 패턴이 암호문에 나타난다는 것이고 얘는 안 나타나요. 요 PI-1하고 PI+1이 같더라도 PI-1을 암호할 때 사용하는 데이터와 PI+1을 이용해서 PI+1을 암호할 때 사용하는 데이터가 달라지기 때문에 결과는 달라지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CBC 모드로 쓰면은 두 개의 그 전체 평문에서 두 개의 평문 블럭이 같더라도 암호문 블럭은 달라집니다. 달라지는데 단점은 뭐냐면 얘를 암호할 때 보면은 어떻게 해요? 순차적으로만 암호할 수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암호할 수 있으니까 뭐가 안 돼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다중 프로세서를 활용 못합니다. 요즘은 다중 프로세서를 많이 쓰죠. 심지어 우리가 쓰는 컴퓨터들도 멀티코어예요. 그렇죠? CPU는 하나 돼도 그 안에 요소가 여러 개 있어서 다중 프로세서처럼 활용할 수가 있죠. 프로그래밍 하면. 근데 이 경우에는 활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 칩들을 4개 갖고 와도 4개를 다 못 쓰죠. 하나만 요걸 해야지만 그 다음 걸 할 수 있고 그 다음 걸 할 수 있습니다. 복코어는 만약에 C0부터 CN까지 다 받아놓으면은 병행으로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복코어는 모든 데이터를 내가 받아놓은 상태에서는 병행으로 풀 수 있어요. 하지만 얘는 안 돼. 암호화는 항상 시퀀셜하게 해야 된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 봤더니 CBC 모드는 요 특성 때문에 맨 마지막 블럭이 뭘로 활용할 수 있다? 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돼요. 왜냐하면 데이터가 조금이라도 바뀌면은 마지막 블럭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블럭은
뭐에 영향을 받아요? 전체 평문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ECB 모드에서는 한 블럭은 뭐에만 영향을 받아요? 그 블럭에만 영향을 받죠. 근데 CBC 모드는 엮는 거기 때문에 마지막 블럭은 모든 평문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CBC 모드에서의 마지막 블럭은 맥으로서의 활용 가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조작이 됐을 때 우리가 의도적인 조작을 할 수가 있는 여지가 남아요. 그럼 이거는 방어를 어떻게 한다? 방어를 어떻게 해야 돼? CBC 모드를 안 써요? 아니라 CBC 모드 쓰되 우리가 암호화 비밀성만 보장해서 전달하는 게 아니라 뭐까지? 무결성까지 보장해서 전달해야 되겠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쓰는 게 뭐예요? 인증 암호화죠. 데이터를 암호하고 그 암호문을 맥에 넣어서 맥값을 계산해서 같이 줍니다. 그러면 이런 조작들이 들키겠죠. 그래서 그것도 이제 이해해 주세요. 자, 요거는 넘어가겠습니다. CTR 모드. CTR 모드는 왜 나왔냐? CBC 모드는 다 좋은데 뭐가 나쁘냐 하면은 암호화할 때 순차적으로 암호화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어요. 요즘은 다중 프로세서를 많이 활용하고 속도를 좀 빠르게 하고 싶은데 안 된다는 거예요. 프로세서, 예를 들면 AS 칩을 하나 아니라 2개만 갖고 있더라도 좀 더 빠르게 암호화할 수 있는데 CBC 모드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이제 CTR 모드는 그게 되게끔 막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NI라는 카운터를 써요. 랜덤한 카운터를. 그래서 랜덤한 카운터를 암호화를 해요.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것이 아니라 뭘 암호화해요? 카운터를 암호화합니다. 이것도 특이하죠. 그러면 평문을 어떻게 암호화하냐? 요 암호화된 결과를 SI라고 하면 SI랑 XOR 시켜서 해요. 그럼 CI가 나오죠. 그럼 CI를 얻으려면은 거기다가 뭘 XOR 해야 돼요? CI를 XOR 해야 되는데 CI를 계산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NI가 필요하죠. NI를 K로 암호화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NI를 암호화해서 나온 결과값을 평문하고 XOR 해가지고 암호문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NI라는 값을 설명을 어떻게 해요? 세 개의 평문 블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NY, N2, N3가 필요하죠. 그렇죠? 세 개가 필요해요. 그리고 N2는 N1 더하기 1, 얘는 N1 더하기 2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카운터로. 그러면 N1을 알면 N2나 N3는 누구나 계산할 수 있죠. 그렇죠? 계산할 수 있어요. 근데 N1을 알고 있다고 해서 P1을 암호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N1을 뭘로 바꿔야 돼요? S1으로 바꿔야 돼요. 근데 이 S1을 바꿀 땐 뭐가 필요해요? K가 필요하죠. K. 암호할 때 사용되는 그 암호키가 필요한 거예요. K가 필요해요. K. 그래서 키를 모르는 사람은 N1을 알더라도 S1을 몰라요.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S1, S2, S3를 구한 다음에 얘네들을 XOR 쫙 하면은 C1, C2, C3가 나오죠. 그렇죠? 그럼 내가 C1, C2, C3를 누구한테 줬어요. K를 알고 있는 사람한테 줬어요. 그럼 얘를 풀 수 있을까요? K를 알고 있는 사람이? C1, C2, C3. 얘를 풀려면 뭐가 필요해요? N1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N1이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N1을 줄 수 있는데 N1을 안 주고 N0를 주게 됩니다. N0를. N0. 이게 IB가 되는 거예요. CBC 모드에서도 P1은 걔를 암호할 때 쓸 이전 암호 블럭이 없죠. 그래서 뭘 했어요? 랜덤한 블럭을 만들어서 걔를 뭘로 활용했어요? C0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CTR 모드, 카운터 모드에서도 N0라는 게 필요해요. N0. 그래서 N0라는 걸 만들어서 N1은 N0 플러스 1, 얘는 N0 플러스 2, N0 플러스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달할 때 이렇게 전달을 해요. C0, C1, C2, C3로 전달해요. 그럼 이 C0가 뭐예요? N0예요. N0 알면 누구든지 다 N1, N2, N3는 계산할 수 있죠. 계산할 수 있어도 풀 수는 없어요. 풀려면 뭐가 필요해? K가 필요하죠. N1을 암호화해서 S1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 병행으로 암호화할 수 있어요, 없어요? N0, C0, N0만 알면 나머지는 뭐예요? 다 계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N0만 알면 여기가 칩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한테 Ni 주고 얘한테는 Ni 플러스 1을 주면 돼요. Ni 플러스 1을 주려고 해서 Ni 이걸 다 하고 난 다음에 줘야 되는 건 아니죠. Ni 아니까 더하기 1한 값만 주면 되니까 병행으로 할 수 있습니다. 병행으로. 그러니까 얘는 병행으로 암호화도 멀티프로세서를 활용할 수 있고 보코화도 멀티프로세서를 활용할 수 있어요. 이 그림을 보면 또 하나의 장점이 있어요. 두 가지 장점이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보고 알아챌 수 있을까요? 아까 그림하고의 차이점. 숨은 그림 찾기. 틀린 그림 찾기. 얘랑 얘 잘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잘 봤어요? 갑니다. 차이점.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차이점. 이 엮이는 거 말고 그림에 큰 차이점이 있어요. 뭔 차이점이 있죠? 어? 에이씨, 그거 말고. 어? 초기값 필요하죠. 여기 EK죠. 근데 여기 뭐가요? DK예요. 암호화하고 복호화를 해요. 복호화를 해야 되죠. 암호화, 복호화를 합니다. 근데 여기는 어떻게 돼 있어요? 암호화하고 여기는 복호화를 안 하고 여기도 암호화를 하고 있어요. 왜? 실제 암호화는 이 EK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뭘 갖고 해요? XOR 연산을 갖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똑같아요. 풀 때도 SI가 나와야 되고 복호할 때도, 그러니까 암호할 때도 SI가 나와야 되고 복호할 때도 뭐가 나와야 돼? SI가 나와야 되죠. 둘 다 똑같아요. EK, DK가 아니라 EK예요. 그럼 무슨 차이야? 여러분 칩을 만든다. 아니면 그쵸? 소프트웨어를 만든다 그러면 앞에 거는 무슨 함수가 필요하면 암호화 함수, 복호화 함수가 두 개의 펑션을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로 구현을 해야 돼요. CBC 모드를 하려면. 그런데 CTR 모드를 하려면 뭐만 만들면 돼요? 암호화 함수만 만들면 돼요. 하나만. 그럼 칩으로 만들다 그러면 회로가 더 줄겠죠. 그 CBC 모드는 회로가 어떻게 돼? 암호하는 회로랑 복호하는 회로가 두 개 있어야 되잖아요. 얘는 뭐만 있으면 돼? 암호하는 회로만 있으면 되죠. 훨씬 더 이득이죠. 이 칩에 있는 개수를 줄이는 것도 되게 효과적인 거예요. 비용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소량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저는 하드웨어를 워낙 싫어해서 잘 모르는데 우리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50-50 교육하는 데니까 여러분 하드웨어 잘 알죠? 그렇죠? 아니야? 그래서 하드웨어로 만들 때 얘네들이 절약이 되는 거예요. 소프트웨어로 만들더라도 함수를 하나만 만들면 돼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블록이 요만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채우기를 해요? 채울 필요가 있나? 채우기를 해요? XOR을 시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요만큼만 쓰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면 SI가 나오잖아요. SI는 128비트겠죠? 그렇죠? 아머 하니까 아머 블럭이죠? 블럭 아머. 그럼 입력도 128, 출력도 128. 64, 64. 그러면 얘가 요만큼밖에 없어. 그러면 XOR로 암호하는 거니까 뭐만 쓰면 돼요? 요 앞에 요만큼만 쓰면 돼요. 얘는 채우기가 필요 없어요. 채우기가 필요 없으면 어떻게 돼? 평문의 크기와 암호문의 크기가 같아지겠죠? 땡. 안 같아져요. 하나가 더 많아. 왜? 뭐 때문에? 여기 C0가 필요하죠. C0는 필요한데 뒤에는 안 늘어나요. CBC 보드는 최대 몇 블럭이 늘어날 수 있어요? 2블럭이 늘어날 수 있죠. 하나는 IB 때문에 늘어나는 거고 다른 하나는 채우기 때문에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얘는 IB는 필요한데 뭐는 필요 없어요? 채우기는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CTR 보드는 효율성이 매우 향상된 애죠. 그럼 안전성도 향상될까? 그렇진 않아요. 안전성이 향상되는 건 아닙니다. 얘는 XOR 했기 때문에 더 심각하죠. 내가 CI를 한 비트 바꾸면 PI가 얼마 바뀔까요? 한 비트만 바뀌어요. 이거는 누구나 쉽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CTR 모드에서는 더더욱 중요해요. 뭐가? 인증 암호하는 것이. 왜? 얘는 요것만 조작하면 PI를 조작하는 거는 1도 아니에요. CBC에서는 얘 조작하면은 한 블럭은 깨지고 한 블럭은 내가 조작한 대로 바뀌어요. CBC 모드는. CBC는 항상 얘를 만지면은 몇 블럭이 영향받아요? 2블럭이 영향받아요. CBC는. 근데 얘는 그냥 한 블럭만 영향받아요. 그리고 얘는 절대 다른 걸 써야 돼요. 똑같은 걸 쓰면 안 돼요. N0를 절대 똑같은 걸 쓰면 안 돼요. 똑같은 걸 쓰면은 뭐가 같아져요? N1, N2, N3가 같아지는 거죠. 그러면 N1, N2, N3가 같으면 뭐가 또 같아요? S1들이 같아요. 이게 같으면 큰일 나요. 왜냐하면 똑같은 걸 썼다. C1, C2, C3가 있고 왜 빨간색 맞아? 같아요. C0 같으면 이 두 개를 XOR 하면 뭐가 될까? C1과 C1 프라임 XOR. 0이 아니죠. P1 XOR와 P1 프라임이 돼요. 왜냐하면 C1은 P1의 XOR 뭐예요? S1이에요. C1 프라임은 P1 프라임의 XOR S1. 똑같아져요. 왜? 뭘 똑같은 걸 썼기 때문에. C0 똑같아. 그러면 요 두 개를 XOR 하면 요 두 개는 없어지죠. 뭐만 남아? P1과 P1 프라임만 XOR 하는 게 남아요. 평문 두 개를 XOR 하는 거에서 평문을 추측하는 거는 보통 1도 아니죠. 1이 아니에요. 되게 쉬운 거예요. 평문은 그만큼 정보를 많이 갖고 있어요. 우리가 알아챌 수 있는 정보들을. 랜덤한 데이터가 아니잖아요, 평문들은. 뭐 은행 데이터 같으면은 김상진 계좌에서 뭐 누구의 계좌로 100원을 인출해라. 뭐 이런 정보들이니까 예측이 가능하고 예측이 가능하면 둘 다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인증 암호화가 상당히 중요하고 뭐가 더 중요해요? C0는 절대 똑같은 거 쓰면 안 돼요. 그럼 똑같은 거 안 쓰려고 어떻게 할까? C0를 계속 보관할까? 그렇진 않아요. 어떻게 해요? 그냥 랜덤하게 생성해요. 보통 랜덤하게 118비트 생성했는데 내가 예전에 생성한 것과 똑같은 게 나올 확률은 되게 적죠. 그래도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나왔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심각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거를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 매번 내가 평생 만든 C0를 다 보관하고 있다? 그렇게는 못해요. 그렇게는 할 수는 없어요. 그런 한계는 있는 거예요. 시간이 1시간짜리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데이터는 요약하면 ECB 모드로 암호화 안 한다. 근데 한 블럭도 안 되는 아주 작은 랜덤한 데이터는 ECB 모드로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ECB 모드로 안 한다. 뭘로 한다? CBC 또는 CTR 모드를 한다. 근데 어떤 게 좀 더 효율적이에요? CTR 모드가 좀 더 효율적인 거고 둘 다 NM 특성,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뭘 해줘야 돼요? 인증 암호화를 해줘야 됩니다. 인증 암호화, 무결성까지 같이 보장을 해줘야 됩니다. 자, 오늘은 데스 얘기만 조금 하고 갈게요. 데스는 AES 전에 표준으로 썼던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별로 몰라도 되는데 그래도 어떻게 생겼는지는 AES보다는 데스가 좀 더 재밌어요. 그래서 데스 얘기를 하려고 해요. 데스는 아주 오래됐어요. 72년도에 표준 작업을 했어요. 근데 옛날하고 지금하고는 표준 작업이 약간 달라요. 요즘은 표준 작업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아시는 분. 암호 알고리즘 표준은 한다. 미국에서 예를 들면 표준을 이제 찾고자 한다. 새 표준을 만들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할까? 아주 유명한 사람 찾아가서 표준 만들어주세요 라고 할까? 그렇게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할까? 아니요. 기존에 있는 거 선택 안 합니다. 어떻게, 물론 기존에 있는 것 중에 선택할 수도 있는데 공고를 때려요. 이런 새로운 표준을 만들 거니까 이거를 내가 새 표준에 내 거를 새 표준하고 싶은 사람은 제안하세요 라고 합니다.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제안을 해요. 그럼 거기서 연구자들이 좀 그 똑똑한 또 리스트 또 어디 NSA에 있는 사람들 NSA 아세요? NSA 요즘은 요즘은 그런 영화가 없는데 영화들 보면 우리 왜 미국 그 영화들 보면 거기에 요원들 나오잖아요. 그럼 주로 요원들이 CIA 아니면 어디? FBI 요원들 막 나오잖아요. 근데 가끔은 요 두 개가 아니라 NSA 요원이 나와요. NSA. 그 NSA가 그 해킹 관련된 뭐 이런 거 있으면 NSA 요원들이 나와요. 예전에 브루스 윌리스가 그 NSA 요원으로 한번 나온 영화가 있는데 하여튼 NSA. 그래서 그 정보 보안과 관련된 그런 데를 하는데요. 그래서 여기 NSA고 우리나라는 이 NSA를 본떠서 뭘 만드느냐면은 키사라는 데를 만들었어요. 키사. 이렇게 딴 얘기한다. 키사. 근데 키사가 원래 지금은 키사 이름이 뭔지 알아요? 우리나라 말로? 인터넷진흥원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얘가 정보보호진흥원이었어요. 근데 이명박이 없앴어 저거를. 인터넷진흥원, 인터넷 거기랑 합쳐버렸어요. 그래서 이상했는데 원래는 키사라는 데를 만들어가지고 키사가 NSA처럼 민간 분야의 정보보호 관련된 것들을 연구하고 뭐 이런 원래 그런 데예요. 원래 핵심 아주 좋은 원래 기관이지. 근데 그게 지금은 인터넷진흥원이라고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모두 없어졌죠. 정보통신부도 같이 없어졌죠. 우리한테는 되게 안타까운, 우리 IT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 정보통신부가 없어진 거랑 이제 그런 없어지면서 기사 같은 게 이제 되게 흡수 통합되고 막 이런 것들이 우리 IT 쪽에서 봤을 때는 되게 안 좋았던 거예요. 딴 얘기고 무슨 얘기하는 거야? 표준화. 그래서 표준화는 그렇게 이제 공고를 내면 사람들이 막 이렇게 지원을 해요. 지원을 해서 거기서 이제 채택이 돼요. 그래서 AES는 이제 차세대 표준이 AES인데 얘는 표준 이름이고 실제는 린제달이라는 알고리즘이 AS가 된 거예요. 얘가 채택이 된 거예요. 린제달이라는 알고리즘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얘는 누가 만들었냐 하면은 벨기에 석사 학생들이 만들었어요. 벨기에. 대단합니다. 여러분들도 나중에 쭉 가면 표준 한다고. 우리나라도 이 미국 표준할 때 제안했어요. 그래서 10위 안에는 들었어요. 10개 후보 남을 때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제안된 것도 포함이 됐었어요. 근데 거기서 10개에서 5개를 줄일 때 탈락됐고 그 5개 중에 이제 린제달이라고 석사 학생이 됐어요. 근데 요 당시에는 좀 그렇게 안 됐어요. 조금은 그냥 옛날이니까 조금은 이렇게 소리 소문 없이 이렇게 뭐 몇 군데 이렇게 자문 구해서 만들어졌는데 데스라는 게 어디서 만들냐면 당시에 컴퓨터 회사 중에 가장 큰 데가 어디겠어요? 지금은 뭐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애플 이런 데겠지만 옛날에는 IBM이라는 회사가 제일 컸어요. 그렇죠? 그래서 IBM에서 페스텔이라는 사람이 루시퍼라는 알고리즘을 제안했었는데 요거를 조금 바꿔가지고 만든 알고리즘이 데스예요. 데스예요. 그래서 이 데스, 이 페스텔이 제안한 거를 NSA가 조금은 막 바꿨어요. 조금은 바꿨더니 막 이제 소문이 났어요. NSA가 뭐 거기다가 트랩도어를 넣었더니 뭐 이상한 짓을 했다고 막 소문이 났는데 나중에 그게 이제 비밀 문서들이 공개가 나고 나니까 NSA가 어떤 기존의 루시퍼의 허점들을 알아가지고 그 허점들을 제거하려고 쭉 바꾼 거였어요. 근데 막 그 비밀 문서 공개되기 전까지는 NSA가 이상한 짓 해놨다. 막 그런 소문이 많이 퍼졌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고요. 근데 여기서도 중요한 게 128비트를 이거는 보안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효율성 때문에 NSA가 64비트로 줄였고 그 64비트를 또다시 56비트로 줄여버렸어요. 최종적으로. 그것이 지금은 발목을 잡은 거예요. 당시에 70년도에는 56비트만 되더라도 2의 56승이면 계산하는데 뭐 100년 걸리는 거예요. 그 당시에 컴퓨터는. 지금은 하루 만이면 구해요. 하루 반이면 56비트 키를 쓰면은 하루 반 만에 구해요. 그러니까 데스가 사라졌는데 왜 사라졌냐? 허점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뭐 때문에? 키가 너무 짧아요. 오늘날 컴퓨팅으로는 너무 짧은 거예요. 그래서 안 돼요. 그럼 그 당시 초기처럼 128비트 썼으면 지금도 썼을 수도 있어요. 근데 56비트로 줄였기 때문에. 왜? 128비트니까 저장 공간이 많이 필요하죠. 128비트. 128비트는 별거 아닌데. 그쵸? 근데 그 당시에는 128비트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플로피 디스크 쓸 때도. 플로피 디스크 알아요? 3.5인치 막 5.5 그런 거 쓸 당시니까 128비트만 돼도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그래서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72년도에 시작했는데 77년도에 표준으로 공식 채택이 됐고 유효기간을 우리가 표준으로 정하면 유효기간을 둬요. 그래서 유효기간이 다 되면 물론 유효기간이 안 돼도 그 전에 문제가 생기면 바꿔요. 근데 유효기간이 될 때까지 문제가 안 생기면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10년이 됐는데 봤더니 뭐 공격을 여러 사람들이 노력해봤지만 아무도 못 찾아냈어요. 문제점을. 그래서 10년 더 쓰자 했습니다. 10년을 더 쓰기로 했어요. 근데 90년대 초 되니까 도저히 56비트로는 안 돼. 못 쓰는 거예요. 너무 짧아. 그래서 새 표준이 필요하겠다 라고 해서 90년대부터는 데스를 거의 안 썼어요.
표준이지만도 너무 약하니까 데스를 안 쓰고 그냥 아무거나 가져다가 좀 더 긴 거를 썼어요. 그래서 2000년도에 이제 97년도에 20년 됐을 때 새 표준안을 착수해서 이제 2000년도에 린제달이라는 알고리즘을 썼습니다. 데스는 블럭 크기도 64비트예요. 64비트. 64비트 아니면 나눠. 지금 AES는 128비트예요. 그러니까 128비트 단위로 암호화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키 길이가 56비트고 64비트 줄였는데 왜 줄였냐? 페리티를 추가하기 위해서. 페리티 비트를 아세요? 페리티 비트. 그러니까 원래는 항상 옛날에는 컴퓨터가 오류가 잘 나니까 0, 1, 1, 1, 0, 0, 0이면 이게 뭐예요? 7비트죠. 그러면 한 바이트는 8비트니까 마지막 비트나 아니면 맨 앞에 비트를 뭐로 써요? 페리티 비트로 써요. 페리티 비트. 왜 디스커넥트 되지? 배터리가 다 됐나?